안녕하세요. 연몽철입니다. 체육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존 로크는 교육은 지육, 덕육, 체육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교육의 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는 체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이 교수님 오랜만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우선 커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오늘 좀 체육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시청자들이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이창섭 충남대 명예교수님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육계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하고 사실 체육학을 전공한 분 중에서는 드물게 미국에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그리고 충남대학에 오셔서 40년간 학생들 가르치시다가 최근에는 정년이 좀 남았는데도 명예퇴직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체육학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대전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중요한 보직 역할을 하시면서 체육 행정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 이사장을 하셔가지고 아마 거기가 2, 3조 되죠 예산만. 네, 꽤 많습니다. 예, 그런 아주 큰 전국 단위의 체육 단체 장도 하신 학자로서 또 운동 선수로서 체육 행정가로서 모든 걸 두루 갖춘 전국에서 아마 이렇게 거의 완벽한 체육 분야의 경력을 가진 분이 없으실 겁니다. 뭐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그냥 간단하게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주신 저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명예교수 이창섭입니다. 우리 교수님 소개해주신 내용이 틀린 건 없는데 많이 과찬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냥 체육 관련된 이런저런 경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본 그런 기회는 가졌었습니다. 정년이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3년 1개월 제가 하고 내려와서 학생들을 대해보니까 격세지감을 꽤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그랬어요?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하고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갭을 꽤 느꼈었고요. 실명예퇴직은 뭐 5년 전에 결심은 해놨었지만 확실히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과의 그런 갭이 이건 내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당겨서 한 편입니다. 역시 자기 자신을 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하셨으면 더 자신만만해서 아주 강단에 서셨을 건데 몇 년간의 공백이 학생들하고의 갭이 느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좀 대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대학을 먼저 얘기하면 뭐 대학의 전공은 제외하고 교양 과목으로 체육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었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 저희 학생 때 교양 과목 체육은 그저 형식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에서의 교양 과목으로 체육. 우선은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왜 일반적으로 체력은 국력이다 하는 말로 대별되듯이 대학에서 교양체육이라고 하면 필수 과목이어서 전원 학생이 들었어야 되는 과목이었거든요. 예, 그랬죠. 지금은 선택 과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는 내용이 필수 과목이면서 실은 빈곤했었습니다. 물론 예. 가르치는 사람도 그랬고 학생들도 관심이 별로 없었기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굳이 여건을 들자면 시설이나 프로그램도 빈곤했었죠. 예. 요즘에는 그런 내용은 많이 보완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학교 운영을 하는 총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이기는 체육을 왜 일반 학생들한테 공통 필수로 해서 그냥 듣게 해야 될 의무가 있겠느냐, 예산과 직결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지금은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좋은 점은 선택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나 이런 그런 아이템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몇 프로쯤 선택을 해요? 학생 전체 많지 학생이?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하는 게 정확한 통계를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10%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수일 때와는 좀 내용이 달라졌죠. 아주 소수 학생이 선택을 하는군요. 학교에서도 개설을 많이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학교 체육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대학보다는 초, 중, 고등학교죠. 그때 한참 신체적으로도 발육을 하고 또 교육이 지덕체라고 그래서 체육이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체육 시간은 어때요? 초중고등학교 체육 시간은 우선은 학생들 욕구는 큽니다. 예. 그래서 제 제자들인 체육 선생님 하는 제자들 말에 의하면 너희들 내 말 잘 안 들으면 체육 수업 교실에서 한다. 그 얘기는 많이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들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학생들은 전적으로 체육 시간을 밖에서 신체 활동 위주로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은 위축돼 가고 있는 편이죠. 그거야 지금 개인적인 뭐 또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뒤덮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 텐데 대학 입시에 위주로 가야 되는 그런 교육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나 선생님들 학부형들조차도 학생들과는 달리 과연 체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교과목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도외시되는 것이 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빈약해질 수는 있고요. 단 체육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전과는 달리 열정들이나 능력들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많은 점들을 보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학생들 욕구를 충족은 못 시킵니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육 전공자로서 최근의 미래사회 특징이 가장 가까이 이제 도래할 만한 그 인공지능 시대나 이런 시대 때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직접 참여하면서 신체 활동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강과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떻게 많이 생겨나는 시간을 잘 놀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차원에서 체육 수업은 학생들한테 중요 교과목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체육 시간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어떻게 잘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잘 놀 수 있는가를 충분히 좀 가르쳐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더 강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노는 것을 가르치라. 또 잘 노는 시간을 기회를 만들라. 아주 좋은 관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실은 체육 시간이 없대죠. 없고 방학 때 동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일정 시간 또는 어느 것은 자격증까지 이렇게 따는 그래서 체육 시간을 별도로 갖지 않아도 아이들 위주의 체육 활동이 아주 효과적으로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긴 좀 요원할 거예요.
교수님 지금 언급 들으면서 교수님 전공이 체육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얘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스포츠에 있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예. 강국은 될는지 모르지만 올림픽 메달만 많이 따네요. 메달만 있다는 성적 지상주의로 가는 그런 강국일지는 모르지만 선진국은 아닌데 이제는 스포츠나 체육 수업의 관점에서는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체육 시간이 있든 없든 선진국형으로 말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 방과 후에 그런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제도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수업 시간이 없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 문제를 나중에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입시 위주 교육이 지덕체에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덕이나 체가 좀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여기서 그거의 원인 대책을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 바람직한 것은 옛날에 체육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저희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후배들 중에 체육 교사들 많이 하는데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있고 상당한 어떤 지적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체육을 가르치면 조금 달라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만 언급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체육에 대한 지식 덩어리들은 사실은 그게 지식 덩어리로 생겨난 지가 미국 같은 나라도 50년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이 원래 종합학문으로 다른 본류 학문들의 응용 학문이기 때문에 체육 지식체로 만들어진 게 50년 역사 정도고요. 한국에서 그것이 지식체로 이렇게 전달되고 형성돼서 이런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된 건 한 40년 전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 체육 선배님들은 저 선배님들은 공부를 할 내용도 사실 많지 않았고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 있었죠. 예, 그래요. 이제 저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그 국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러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기구로서는 통합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분리된 상태죠. 그러나 뭐 외국의 예를 들든지 그걸 통합하는 게 맞다. 우리 이 교수님도 일단 통합을 찬성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의 뭐 당위성과 지금 현재의 실태 또 어떻게 통합이 돼야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한체육회가 원래는 생활체육도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했었고요. 학교체육까지도 관장을 했었었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엘리트 선수 육성 쪽으로만 치우쳐졌고요. 그러면서 국민생활체육회가 생겼죠. 생기게 되고 그 생활체육이 크게 대두되면서 부각돼서 생활체육 조직이 커졌고요. 참여 인구도 많아졌고 그것도 그런 가운데 운영되다 보니까 이중적인 운영이 됐었고요. 통합은 실은 제가 이제 해서 2003년도 주창이 돼서 13년 만에 통합도 됐지만 그 통합이 된 이유는 이 한국의 체육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대한체육회가 선수 중심, 육성 중심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잘못돼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내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선진국형인 생활체육, 보통 사람들 누구나, 국민들 누구나 스포츠나 체육을 하다가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선수로 등록해서 시합에도 출전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게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삼각형 형의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통합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전 주장하고 싶고요. 통합 이후에 이제 2016년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통합이 본격적으로 됐고 대전 같은 경우는 먼저 그거를 선행해 왔었지만 예. 딴집 두 집 살림하던 사람들이 같이 합쳐져서 살면서 바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있으나 앞으로 개선되는 정도, 발전되는 정도로 보완돼서는 앞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돼 나갈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중앙에서 통합이 안 됐을 때 우리 대전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시키진 못했으니까 중앙에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러나 대전시장이 대전 겸했습니다. 체육회장을 겸했잖아요. 그때 저는 종목별로 합의해서 통합을 해보라 이런 원칙하에 여러 가맹단체가 사실상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통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기구는 통합이 됐는데 현장은 아직도 이원화되고 있다.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지금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체육을 공원과에서 관장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원과.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원과에서 체육을 담당해 아주 우리한테는 생소한데 공원이 뭡니까?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되고 가까이 있는 곳인데. 근린 생활 시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또 생활체육에서 아까 이제 클럽 단위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사람은 선수로 나가고. 발굴하고 네. 그게 아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또 올림픽에서 메달은 좀 적게 딸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변화가 됐지만 운동선수는 수업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점수만 땄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안 들어오는 운동선수. 우리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끔찍해요. 그게 어때? 지금은 거의 수업은 합니까? 운동선수들이? 제도적으로는 수업을 참석하지 않으면 시합 출전권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점차 좋아지고는 있어요. 제도 적용이 또 준수가 잘 돼가고 있는데 아직은 문제점들이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선수로 등록하는 순간 학생이 아닙니다. 프로 선수와 다름없는 그냥 운동 선수일 뿐이죠. 그래서 학교 체육이라는 현장에서는 교육이 우선이지 운동 선수가 우선은 아니거든요. 운동 선수 생활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앞뒤가 바뀌어 있어서 운동 선수가 되면 수업은 아예 듣지를 않게끔 했었던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운동 시간이 줄어들면 성적을 못 낸다는 생각들 때문에 지도자나 아니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수업 안 해도 되는 묵인이 그동안 되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수를 발굴해서 이제 육성을 하는데 이제 강훈련을 하죠. 그래서 선수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정말 스타 선수, 스타 스포츠 스타들이 미투라는 그런 또는 성폭력이라는 그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휘말렸다기보다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 많이 실망했고 또 지금 체육계 폭력근절법인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졌는데 일단 체육계 그 미투가 더 만연한 원인이 뭐라고 봐요? 원인은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요. 우선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선 성적 지상주의로 가는 그런 현재의 인식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정은 어떻게 되더라도 용인 묵인되어 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설령 지도자로부터 선수가 좀 인권과 관련된 쪽에 문제를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물론이고 학부형들도 그냥 모르는 척하는 형태로 성적을 우선 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도자가 선수의 성적과 선수 생활에 대한 유지와 관련된 쪽에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선 시합에 출전 안 시켜주면 선수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는 거고
또 어느 진학이나 이런 것 연관돼서도 지도자의 영향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지도자한테 전 인격적으로 전 생활 포함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미투와 관련된 쪽에서 경계심을 늦출 수밖에 없거나 경계심을 갖지도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같은 미투 문제가 있는데 미투가 아니라 미쓰리 이상으로 문제가 꽤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있었음에도 노정이 안 됐었는데 거기다 이제 국민 의식이나 이런 선진국 수준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제로 자꾸 노정되니까 또 일반 사회에도 있을 만한 문제지만 체육계라고 하는 쪽에 현미경 들이대듯 보면 더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까지 겹쳐서 심각한 데까지 와 있죠. 어때요? 지금 대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어느 사회든 완벽한 청정, 완벽한 정의 뭐 이런 건 있기가 어렵지만 많이 어떻게 이제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책을 막 발표하더라고요. 저는 대책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생겼고요. 벌써 10여 년 전에도 생겼고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행인가 여자 농구 선수들 지도자가 그때 성폭력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문제 제기가 벌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왔고요. 그때 대책이나 지금 대책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도자들의 의식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 또 선수들도 어떤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정신교육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더더욱 선수들이 학생 때부터 수업도 열심히 듣고 이러면서 그 좀 인격적인 수양을 통해서 선수 생활에 임했다면 이런 사건이 좀 덜 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체육의 특수성은 좀 또 있는 건 있죠. 그렇죠. 교수님도 짐작되시겠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워낙 많고요. 그래요. 예. 또 빈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도 지도자들도 그 경계도 모호하게 생각하거나 경계심조차도 못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진전될 가능성은 또 꽤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실 알려진 스타 선수들 말고 더 뭐 하위 단위에서도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체육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든지 국민적 관심사로 어떤 문화나 이런 아까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네요. 이제 학교 체육, 생활 체육을 다뤘는데 이제 프로 스포츠도 이제 우리 시민들 굉장히 관심사인데 대전에 보면 이제 한화 이글스 야구 뭐 다 인기가 아주 많죠. 그다음에 그 삼성 브루팡스 이것은 배구죠. 그 둘은 이제 대기업에서 맡으니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전 시티즌 이게 이제 프로 축구인데 구단이 시민 구단입니다. 시민이 구단 줍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성적도 좀 많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관중도 줄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데 그럴수록 선수나 임원들이 더 어떤 정신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무슨 경찰인가 검찰에 물론 무혐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사를 받는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 원래 축구 선수이기도 하고 또 대전 스포츠, 대전 체육에 뭐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프로 스포츠 대전에 대한 얘기 또 대전 시티즌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구, 야구는 나름 선전을 잘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작년 야구에서는 뭐 성적도 좋아서 선순환 효과는 이어질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두 종목은 기업 구단입니다. 예. 기업이 재정을 지원하는 구단이고요. 말씀하신 시티즌은 시민 구단이어서 재정적인 것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격이거든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사실 재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예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시장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도 흑자를 낼 만한 것들은 사실은 없고요. 흑자를 낸다는 구단들은 실질적으로 흑자가 돼서 흑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에서 홍보비로 지출할 돈을 그것을 이왕 쓸 돈이니까 그걸 지출로 생각하지 않는 차원에서 흑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 구단에서는 재정 문제를 사실 그걸로 상치시켜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렇죠. 이 시민 구단은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가는 게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특별한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시티즌은 사실 96년 창단해서 97년 첫 출전하고 지금까지 문제될 때가 아닐 때가 없었고요. 마침 교수님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는 축구 특별시라고 하는 그런 축구 중흥기도 있었지만 그때를 반짝하는 그 기간을 빼고는 하루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구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구단 운영에서는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 이제 그 재정을 뭐 전행하거나 그것을 잘못 쓰거나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프로스포츠에서는 스카웃과 관련된 비리와 연관되는 것들이 빈발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조사 과정에 있는 것도 문제가 그쪽과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티즌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 가능성은 생길 만한 요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구단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하는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뭐 대책이라고 각오를 가지고 대전 시티즌에 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포츠와 관련하여 우리 대전 시민의 큰 관심사가 아시안 게임 유치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가 2030년이죠. 30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일단 어떠세요? 찬성해요, 반대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 관점을 좀 달리했을 때 예. 과연 대전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유치를 일단은 반대합니다. 반대하시는군요. 저는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4개 시도가 유치한다고 선언을 했고 또 대전은 그런 큰 국제 행사가 대전 엑스포 이후에 거의 없었어요.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뭐 대전의 그 도시 홍보도 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거두고 또 주목도 받고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교수님이 좀 지적을 해주시면 지금 그걸 참고로 해서 좀 준비를 잘 하도록 하는 뜻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처럼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몇 가지로 압축되죠. 그 개최 시도의 이런 홍보 효과,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좀 높이는 것, 또는 개최를 신청해서 확정되면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사회 간접 비용 차원에서 이렇게 시설 관련된 비용을 좀 충당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후 활용도 문제라든가 또 스포츠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필요한 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건지는 심각하게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 차원에서 실익이 있겠느냐는 차원에서는 개최할 때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또 이렇게 분산 개최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은 적지 않을 겁니다. 강론에 들어갔을 땐 필요한 시설, 중요한 노론자 시설 아니면 개폐식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했을 때 그게 과연 절충이나 갈등 없이 잘 해결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당장 최근에 대전에 야구장 신설 문제 가지고도 5개 구에서 각축 벌이고 갈등 생기는 걸 보면
각 시도 문제는 그 이상의 갈등 요인이 충분히 이렇게 물밑에 있다고 저는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기왕에 4개 시도가 유치를 선언했기 때문에 잘 유치가 되기를 바라고, 또 유치가 되면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문제는 4개 시도가 분담하면 대전의 경우 10년 동안 그건 뭐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얼마 들지 확실치 않고 시에서는 한 3, 4천억 든다 그러는데, 그보다 좀 더 든다 할지라도 그 부담 능력은 대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사후 관리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경기장을 건설할 때부터 좀 맞춤형으로, 주로 저는 대학에 경기장을 건설해주고 대학이 사후 관리를 하면, 그 대신 조건은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그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면, 충남대학에 우리 대전시가 테니스장 조성해줘서 충남대학도 환영을 했고, 또 충남대학이 그것을 사후 관리하니까 시로서 재정적인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물론 저 시민들의 좀 불평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많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런 뜻에서 또 LA 올림픽도 보면 그 UCLA나 USC 대학 시설을 올림픽에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또 대학에 시설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맡기면 그 문제 조금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LA 올림픽 같은 경우가 흑자 올림픽이거든요. 예. 미국에서 올림픽을 그 이후로도 했을 때도 다 흑자였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하고, 어차피 리모델링 해야 될 시점을 그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 계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기존의 시설 리모델링 하면서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4개 시도가 한다더라도 17개 신축 경기장이 되면 그것들은 진짜 거대한 공룡 같은 되게 돼서 일반 시민 활용도는 뭐 거의 없다고 사실 보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작은 체육관이에요. 미세먼지 벌써 오늘도 일주일째 넘도록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은 체육관,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시설, 이런 관점에서는 거대 시설은 요즘 말하는 하얀 코끼리입니다. 사후 활용해서 돈 잡아먹는 하마꼴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생각보다도 이게 가는 기왕의 시설들을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관점도 바뀔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12조 정도가 국가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12조 들어갔는데 그때도 문제 없을 거라는, 사후 활용 문제 없다고 하는 전제로 시작됐었습니다. 인천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들리는 말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설조차도 활용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쇄하는 것까지 생겨나고, 이런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떤 입장이나 관점을 생각하고 유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2030년 남북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평화무드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랬을 때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과연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관점을 둘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유치가 쉽지 않아요. 네네. 지금 제주 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구 경북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변수예요. 2032년에 올림픽이 만일 결정되면 2030년 아세안 게임은 그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 안 들이고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잖아요. 네, 8688처럼. 네, 8688처럼 또 사전 대회로서 그렇습니다.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모델로 간다면 사실은 유치가 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 고장 또 우리 또 공무원들 또 체육회 인사들이 한다고 이렇게 나섰으니까 저도 비교적 이렇게 선배급에 속하는 사람이 그걸 잘 되게 기원을 해주고 그러나 잘못된 거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해서 잘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체육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렇죠. 어려운데 예.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되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제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체육 스포츠라는 관점에 대한 배려나 그거에 대한 고려가 간과돼서는 안 된다. 그냥 명분을 표방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것이 중점이 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그게 대단한 조직이죠. 왜냐하면 제가 한밭대학교 총장 때 그 한밭대학교 지금 잔디구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학교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체육진흥공단이 해줬는데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아주 개혁 조치를 많이 취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고 또 그것이 지금 한국 체육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88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그때 남은 잉여 건물 그걸 가지고 이제 설립된 공단이고요. 그걸 통해서 전 국민들의 스포츠를 통해서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는 게 설립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기금 조성 사업도 하고 기금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1년 예산이 한 7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국내 체육 관련된 시설 지원 또는 행사까지 스포츠 지도자들의 이런 인건비까지 거기에 개입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뭐 전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면 뭐 맞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 사업도 인조잔디 사업이나 우레탄 사업 같은 것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개혁 조치나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는 저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한 발짝이라도 제대로 된 내용 있는 전진이 돼야 개혁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공단의 직원들 의식 개혁부터 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공단의 직원으로 왜 내가 존재하는지, 의식개혁. 왜 존재하는지, 내가 뭘 왜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부터 갖게 하는 쪽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체육 재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방향 조정이 가능하다. 제가 체육 전공인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점을 뒀던 건 스포츠를 통해서 소위는 스포츠라고 하는 건 언어를 몰라도 되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하게 다 마케팅이 가능한 아이템이어서 스포츠 산업 육성의 그런 쪽에서 스포츠가 아이템으로 응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이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쪽에서 신경을 썼었고요. 그리고 스포츠를 과학화해서 그것이 선수촌에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포츠를 하고자 하는 사람, 운동선수들이 접해가면서 실질 도움을 받아가면서 운동 선생활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가자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복지 차원에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스포츠를 하고 싶으나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그런 쪽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동기유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점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왔었을 뿐입니다.
지금 뭐 개혁 추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듣기는 그 부조리 없애기 위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게 잘 되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데 그냥 한 번이면 아웃이야. 예. 이것이 그냥 말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의미 없죠. 그거에 대해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는데 그때는 그럴 만한 그 조건이 마련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 공기관 공공기관에서 공단이라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요. 예. 평가받는데 다른 많은 직원들이 뭐 그때도 한 2,500명 직원 됐는데 그 중에 다 잘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부조리 발생 기관으로 낙인 찍히거나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성과 평가에서 나머지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그냥 예. 저급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공단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돌아오는데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실행할 만한 여건은 됐었고요. 그래서 강력한 실행이 안 되면 말씀처럼 용두삼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었고 하기 전에 그나마 왜 우리가 이게 이런 제도 적용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느라고 애는 썼었는데 그 효과는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벌을 주고 확실하게 아웃시키면 네. 개선이 된다. 저는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질서를 잘 안 지킨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더 도덕적이고 우리나라 사람 그렇지 않느냐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 잘못하면 완전히 뭐 매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은행 거래라든지 또 하다못해 그 전화 요금 그런 거 한 번 속이면 아주 계속 감시 대상이 되고 신용이 쌓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리하게 본인한테 좋아지는 거죠.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안 지키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다. 요즘 왜 음주운전 단속하면서 술 한 잔만 먹어도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듯이 철저하게 지키면 부조리가 근절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한 걸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꼭 지금 말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어떤 본성이 있어서보다기보다도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본인한테 이익이 돌아오고 편하다. 그런 것을 우리 사람들이 다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그렇게 하면 나한테 다 이익이 된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쪽에서 먼저 선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전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미국에서 경험한 건데 한국에 전화 콜렉트 콜 이렇게 전화 걸면 어느 때는 사람이 연결이 안 됐는데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 나 전화 통화 못 했는데 지금 한 통화가 이제 이미 넘어갔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제 기록을 보는 것 같아. 기록을 봐서 깨끗하면 크레딧을 줘요. 맞다. 너 한 번 더 하라. 그러나 제 기록이 문제가 있다면 안 된다. 소위 전과자는. 그렇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 유리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나간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차선이 적어도 6차선이었었는데 편도 그 사방에서 한 방향에서 한 대씩만 이렇게 움직여서 엉키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지키는 것이 나한텐 더 편하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한테 생겨난 철학일 겁니다. 지금 장시간 대담을 나눴는데 앞으로 무슨 일 하시겠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정년퇴임 하셨고 강의는 계속 하시는 거죠? 강의는 제가 원래 정년하는 정도까지 그때까지는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어쨌든 갑자기 생활이 변하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겁도 나기도 하고 해서 강의도 좀 할 거고요. 하고 싶은 일은
제 능력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도움되는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경비 정도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면서 공익적으로 제 능력이 활용돼서 도움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구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부끄럽네요. 왜냐하면 지금 뭐 모든 것을 갖춘 분이 아이들하고의 그런 갭 때문에 조금 일찍 그만뒀다. 근데 저는 모든 걸 그만두고 지금 다시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은 전공을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는 전문 교수들보다 제가 경험이 좀 많겠다 생각해서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전공은 저도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장시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학교 체육, 생활 체육, 프로스포츠에서부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계의 성폭력 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결정한 2030 아세안 게임의 효과와 우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따스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 한 잔 어떠세요?